어젯밤 썸 타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야, 오늘 밤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어서 와. 그래서 난 불이 나게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어. 그랬더니 정말로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문자가 온 거 있지. 오늘 밤 집 좀 봐줘.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의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 중에 어느 쪽이 당신 마음에 들어?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몸매를 위아래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난 당신의 유머 감각이 제일 마음에 들어. 김 부장은 중요한 약속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지 도로는 콱 막혀 있었다. 어쩌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번 계약은 늘어나가는데. 김 부장은 운전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번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저는 목이 날아갑니다. 한인비를 주세요. 잠시 후 거짓말처럼 길이 뻥 뚫렸다. 그의 앞에 뻥 뚫린 이 길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이 준 길. 갓길. 김 부장은 갓길로 달려서 제 시간에 도착한 것이다. 94세가 된 노인이 공원을 걷다가 말하는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개구리를 집어들자 개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뽀뽀해주면 내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할 거야. 그러나 노인은 개구리를 그냥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더 큰 목소리로 야, 나한테 뽀뽀해주면 내가 글래머러스한 공주로 변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자 노인은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는 말하는 개구리가 더 갖고 싶다고. 대통령과 피노키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몰라.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아무 변화가 없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자네들 군대에서 나눠주던 건빵 생각나? 그럼 생각나지. 그 건빵별 사탕에 정력 감퇴제가 들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일까? 에이, 농담이지. 그런데 진짜 정력이 감퇴하는 음식이 있더라고. 그게 뭔데? 웨딩 케이크. 그걸 먹은 사람의 90%가 성욕이 감퇴한다는 거야. 결손 가정이란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없던지 어머니가 없던지. 아니다. 결손 가정은 아버지가 한 명 더 있던지 어머니가 한 명 더 있던지. 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산부인과 의사, 피자 배달부, 파3에서 홀에 가장 가깝게 붙이고 팔을 못한 골퍼. 정답. 냄새만 맡고 먹지 못했다. 한 처녀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자매여,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리도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 저는 제가 가장 예쁘다는 생각을 맨날 합니다. 교만이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고개를 들라.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병이니라. 여러분, 한문철 씨도 모르는 교통사고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99%는 두 또라이가 우연히 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한강변 산책을 나왔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배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배를 치면서 걷는 사람들은 배가 들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치면서 걷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방귀 들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급동이던지. 세 개의 나라 이름을 한글로 지어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 사신을 보내서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일본으로 와서 물어봤으니 일본이라고 해라. 다해. 일본. 감사하무냐. 캐나다의 경우는 너희들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라. 카나다. 땡큐. 가나에서 사신이 왔을 때는 너희들을 보니까 초콜릿 생각이 나는구나. 가나라고 해라. 미국의 경우는 너희들은 인디안 땅을 빼앗은 나라지? 아무렇게나 지어라.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먹는 게 뭐야? 다이어트 보조제. 이걸 먹으면 빠진대. 뭘 먹어서 살을 뺀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뭐 안 먹어야 살이 빠지지. 뭘 안 먹어야 하는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식품영양학자 츤벌린 교수에 의하면 세 가지만 먹지 마. 그럼 쉽게 살이 빠져. 그 세 가지가 뭔데? 아침, 점심, 저녁. 아내는 식당에 가면 항상 흐리로 먹습니다. 쭈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역시 흘렸어요. 앞에 국물 묻었다. 닦아라. 안 보여서 못 닦아. 나중에 닦을게. 그냥 두면 흰 옷이 안 빠진단 말이야. 어서 닦어. 안 보인다니까.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뒤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닦냐? 제발 좀 빨리 닦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말했다. 아들아, 넌 너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구나. 몸에 안 좋아. 엄마, 나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슬로우 푸드는 비싸잖아. 비싸? 응.
달팽이 우리는 엄청 비싸다고. 조지 워싱턴은 어릴 때 아빠가 좋아하는 벚나무를 도끼로 찍었다.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누가 내 벚나무를 찍었어? 그때 워싱턴이 말했다. 전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줬다. 왜 그랬을까?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아니, 아들 손에 도끼가 있으니까. 어떤 사장이 비서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난 당신과 세수를 하고 싶다. 바닥에 100만 원을 뿌리고 그걸 주술 때 끝내겠다. 비서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 그럼 200만 원을 뿌리라고 해. 빨리 주스면 그놈이 옷 벗다가 끝나버릴 거야. 30분 후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아직 안 끝났어. 사장놈이 동전을 뿌렸거든. 우리 누나는 정말 못생겼어. 아냐, 우리 누나가 더 못생겼어. 우리 누나는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남자인 줄 알았대. 뭘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누나는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의사가 엉덩이 대신에 따귀를 때렸대. 아빠가 거짓말 탐지 로봇을 사왔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을 때리는 기계다. 아들이 들어오자 테스트를 해봤다. 아들아, 어디서 오는 길이니? 도서관이요. 로봇이 아들을 때렸다. 죄송해요. 친구들과 술집에 갔었어요. 근데 저는 안주만 먹었어요. 그러자 로봇이 아들을 때렸다. 죄송해요. 저도 조금 마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야 이놈아, 난 네 나이에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 그러자 로봇이 아빠를 때렸다. 이걸 보던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 누가 당신 아들 아니랄까봐. 그러자 거짓말 탐지 로봇은 엄마를 마구 때렸다. 러시안 룰렛이라고 알지? 그게 뭔데? 유견발 권총에 총알 한 방을 넣고 무작위로 돌려서 자기 머리에 쏘는 거. 아, 그 위험한 걸 왜 하는 거야? 아니야?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 정말? 러시안 룰렛을 했던 6명 중 5명이 안전하다고 했거든. 그럼 6명 중 1명은 위험하다고 말했겠네. 아니,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한강도로. 철수는 꼴찌로 달리고 있었다. 철수 앞에 달리던 남자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꼴찌로 달리는 느낌이 어때? 비웃는 그에게 철수가 말했다. 꼴찌로 달리는 느낌을 너도 맛보게 해줄까? 그러더니 철수는 갑자기 기권을 했다. 이번에 저가 항공을 타고 여행을 했는데 식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이죠. 적 같으니까 음료도 전부 사 마셔야 해요. 담요도 안 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응급시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도 돈 내라고 할 것 같아요. 기장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릴 예정입니다. 응급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비즈니스석은 무료지만 이코노믹은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찰은 안 되고 카드만 됩니다. 일단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시고 아이들은 나중에 씌워주세요. 살아날 확률이 높은 아이부터 씌워주시면 됩니다. 여보, 빨리 카드 좀 긁어봐. 왜 이러지?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알지? 응, 근데 그건 왜? 애굽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까지는 대략 640km.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는지 알아? 몰라. 모세가 남자이기 때문이야. 만약 여자였다면 길을 물어봤겠지. 저기요. 여기 가나안이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 아들이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엄마, 저는 정말로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다. 왜 가기 싫은지 3가지 이유를 말해봐라.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 둘째,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고 지루해요. 셋째, 교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교회를 꼭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줄게. 첫째, 교회에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단다. 둘째, 아무리 장로님 기도가 지루하다고 해도 설교보다는 짧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셋째, 결정적으로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네가 목사잖니. 물은 영어로 뭘까요? 셀프입니다. 군만두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럼 물만두는 뭘까요? 셀프 서비스입니다. 구독은 러브. 박쥐 형제 2마리가 동굴 천정에 매달려서 대화를 하고 있다. 형 박쥐가 동생 박쥐에게 물었다. 넌 작년에 가장 기분 더러웠던 날이 언제야? 그러자 동생 박쥐가 대답을 했다. 설사하던데. 나이가 들수록 자주 뒤를 돌아봐야 해요. 좋은 말씀이네요. 살아온 길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때 방귀를 뀌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오거든. 죽어서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너희들은 지상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나쁜 일을 했으면 동물로 환생할 것이다. 그러자 한 남자가 말했다. 다행입니다. 저는 땅에서 좋은 일만 했거든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잘했다.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거라. 너는? 그러자 옆에 남자가 말했다. 저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못된 짓도 했구나. 제가요?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간호사들을 들여다봤잖아. 그럼 저는 개나 고양이로 환생하나요? 아니다. 너는 네 취미를 살려 환생시켜주마. 그 후 그 남자는 여자 화장실 변기가 됐다고 합니다. 노부부가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방금 내가 소리 없이 방귀를 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보청기 배터리 좀 바꾸세요. 4살 먹은 남자아이가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그러자 3살 먹은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며 뿌리쳤다. 어머. 그때 남자아이가 하는 말. 왜 이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면서. 아프리카를 탐험 중인 남자가 밀림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굶주린 사자는 오랜만에 먹잇감이 나타나자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 주여, 저 사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사자는 달려오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도를 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자는 너무 신기해서 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봤다. 사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과학적 원리만 알면 정말 간단해. 난 살 빼는 게 제일 어렵던데. 딱 3가지만 먹지 마. 그럼 자동으로 빠져. 그게 뭔지 알아? 술, 라면, 빵? 아니, 아침, 점심, 저녁.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말했다. 아들아,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을 꺼. 아빠,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더 잘 돼요. 음악 듣기와 공부하기는 동시에 할 수 없어. 집중이 안 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닌데, 하나 있어요. 뭔데?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어떤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닭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닭고기요. 그래, 그러면 돼지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지? 삼겹살이요. 그럼 개는 너희들에게 뭘 주지? 그러자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숙제요. 유엔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각 나라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조사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은 식량이 뭔지 몰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부족 현상이 뭔지 몰랐습니다. 일본의 수상은 다른 나라가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의 주석은 방법이 뭔지 몰랐습니다. 중동의 대통령들은 해결이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위원장은 세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소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 선생님이 물어봤다. 아빠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그중 3분의 1을 엄마에게 준다면 아빠에게 남는 건?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심장마비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그랬더니 아빠가 말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아기를 낳는 거야. 이번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아기가 태어난 거란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했다. 아빠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엄마는 다르게 말하던데.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엄마 쪽 조상 얘기를 한 거야. 아빠 쪽 집안과는 달라. 유아웃 유이트.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당신의 몸은 쓰레기가 됩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신은 돼지가 됩니다. 그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되겠군요. 아니요, 야채만 먹는다면 당신은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심판을 받는다. 보통은 베드로가 그 판결을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로 했다. 노인이 죽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목수였습니다. 그럼 자식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젊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들의 특징이 뭐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가 혹시 순수하고 정직한 아이였느냐? 네, 거짓말을 하면
바로 티가 나는 특별한 아이였죠. 예수님은 흐느끼며 그 노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뭐?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피노키오란 말이냐?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여름이 당신의 일생 중 가장 시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의 우정은 남자들이 돈독할까? 여자들이 끈끈할까? 아내가 외박을 한 다음 날 친한 친구 5명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가 어제 안 들어왔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5명 모두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번엔 남편이 외박을 했다. 친한 친구 5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3명이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에서 잤어요. 방금 집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명은 이렇게 말했다. 재수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내가 몇 살이 돼야 엄마한테 허락을 안 받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어?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다. 아들아, 나도 엄마의 허락이 없으면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다. 스카이 다이빙보다 더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윙슈트 플라잉을 아세요? 윙슈트 플라잉 세계대회 우승자 중에는 40대가 없대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너무 위험해서 30대에 다들 죽는데요. 북한이 오물과 인분이 담긴 봉투를 풍선으로 날려보냈어요. 진짜 공중화장실이네요. 북한이 얼마나 유치한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는 이, 똥에는 똥. 그렇다고 우리도 똥을 보낼 수는 없고, 이럴수록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체변 봉투를 통해 건강 체크를 했듯이 북에서 온 인분으로 북한 동포들의 건강 상태, 기생충 감염 상태를 조사해서 발표합시다. 얼마나 못 먹고 굶주리고 건강 상태가 나쁜지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반응 아닐까요?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해요. 의사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다. 각각 항문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치과 의사다. 먼저 항문외과 의사가 말했다. 우리 중에 내가 제일 고생하네. 너희들은 구멍이 나보다 크잖아. 치과는 나으면 크게 벌려도 주고 난 그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며 치료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또 냄새도 심하고. 그러자 치과 의사가 말했다. 하가리 냄새도 장난이 아니야. 그래도 항문보다는 낫잖아. 아니야. 어떤 환자는 입으로 똥을 싸는 것 같다니까.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다. 너희들은 그래도 낮에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만이잖아. 난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거기가 열리면 나가서 일해야 해. 내가 제일 힘들지. 그러자 치과 의사가 한숨을 쉬며 에휴, 우리 옆 상가에 치과가 또 생겼어. 불경기라서 환자도 들었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단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말했다. 이보쇼. 의사 중에는 내가 제일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무슨 의사신데요? 장의사. 요즘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천국과 지옥을 가로지르는 담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큰 홍수가 나서 그 담이 무너졌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서로 상대방이 고쳐야 한다며 싸움이 났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과연 어느 쪽이 이겼을까? 지옥이다. 왜일까? 지옥에는 유능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2명이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하셔. 너희 아빠는 어때?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하셔. 정말? 어떤 좋은 말을 하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어. 좋은 말로 할 때 청소해. 5월의 맑은 주일날 아침, 부부가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그러자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보,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제발 재촉 좀 하지 말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1시간 전부터 골백 번 말했잖아요. 작가들이 왜 책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서 주는지 알아? 글쎄, 왜 그러는 건데? 누가 내 책을 버렸는지 알 수 있거든. 아빠가 딸을 위해 초콜릿을 사왔다. 와, 초콜릿이다. 아빠, 근데 이건 화이트 초콜릿이잖아요. 내가 원한 건 다크 초콜릿인데. 실망한 딸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불 끄고 먹어. 우리나라는 코미디 하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소재에 제약이 많아요. 특히 정치, 섹스, 종교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면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제일 재밌는 소재거든요. 정치인이 섹스하다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미국에 사는 72세 수잔이라는 여성은 1년에 300일 정도 크루즈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버타운이 아니라 크루즈에서 생활하시나요? 크루즈에는 실버타운에 있는 게 다 있어요. 매일 방을 청소해주죠. 세탁도 해주죠.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이 번갈아 나오죠. 헬스클럽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매일 밤 쇼도 볼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니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돈보다 크루즈가 더 저렴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크루즈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웃으면서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더 행복하죠. 실버타운에서는 가끔 실성한 노인네만 실실 웃는다니까요. 우리나라 방송용 코미디에는 3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정치, 섹스, 종교. 솔직히 말해서 이 3가지가 가장 웃기는 소재다. 정치인이 섹스하다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는데 맘대로 풍자할 수 있는 나라가 속히 되기를 빌어본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는 글쎄, 육사. 그럼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알아? 글쎄, 연대고대. 그럼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알아? 글쎄, 서울대. 그럼 법대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그건 알지. 교도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중에 많이 가는 학교도 바로 거기야. 교도소.